우리가 힘들었던 2년 전 2022년 약세장을 함께 우리가 인내심으로 잘 견뎌왔습니다. 또 그때 약세장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작년 약세장 때 10월 중순 이후 지금 2년간 딱 2년 지났죠?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지금 나스닥 100 90% 올랐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완전 레버리지 성적이에요. 2년 동안에 나스닥 100 지수가 90% 올랐어요. 그러니 1년간 타이거 나스닥 100 정확히 1년 딱 눌러보죠. 45% 상승. 딱 반이네. 90%에 딱 반이에요. 1년간에 타이거 나스닥 100 정확히 45%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테크 탑10 종목들 보면 60%대 올랐잖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투자하는 ETF 가장 기본적인 것들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낮은 게 미국 S&P 500, 높은 것이 테크 탑10과 또 반도체예요. 그러니 이거를 적절히 섞어야지 나는 안전하게 가겠다 해서 미국 S&P 500만 가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률 면에 있어서는 아쉽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운데 기본을 미국 나스닥 100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다 여러분들의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입니다. 우리는 현재 미국 시장에 투자 중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수, 매도 이 동향을 주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국내 종목에 국내 시장에서 투자하고 있다면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을 꼭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 1등 시장에 투자하기 때문에 아예 관계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 가끔 이런 거 확인합니다. 우리가 보면 전부 상승했어요. 주가가. 그런데 반대로 개인이 사들인 종목들은 대부분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달 들어서 10월 2일부터 25일까지 국내 시장에서 통틀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주가 등락률이 외국인 21.4%, 기관 22.8%, 평균 22% 수익이에요. 한 달 동안에. 반면에 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등락률이 마이너스 7.9, 마이너스 8%였어요. 그러니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 평균 수익률이 22%였는데 평균 10개 종목 말이죠. 전체 투자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이 아니라 최상위 10개 종목에 대한 수익률. 근데 개인 투자들은 마이너스 8%였어요. 우리가 투자 중인 종목들은 이달 한 달간만 보더라도 딱 두 종목만,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이 두 종목만 보더라도 5% 올랐어요. 이런 현상은 국내 주식시장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외국인과 기관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을 넘는 이 수익률 계속 이런 현상들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외국인과 기관에 휘둘리지 않고 안전하게 세계 1등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큰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미국 시장의 우상향을 전 세계 어디서든지 어느 나라든지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SK하이닉스. 이 기간 동안 15% 올랐습니다. 그리고 순매수 2위부터 12종목까지 모두 다 크게 올랐어요. 기관은 현대모비스를 가장 많이 샀어요. 근데 18% 올랐어요. 반면에 같은 기간 국내 개인 투자들이 사들인 순매수 상위 종목 중에서 9개가 떨어졌어요. 근데 개인 순매수 1위 종목 무엇일 것 같습니까? 삼성전자예요. 정말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일단 가장 안전하게 삼성전자 먼저 투자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2차전지.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총 4조 4,400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이달에.
그런데 외국인은 13조 팔았어요, 지금. 계속 매도하면서. 다 받아들인 거예요, 개인들이. 근데 주가가 지금 9%나 내리면서 지금 5만 전자로 떨어졌어요. 2등, 3위, 2등과 3등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기아, 현대차, 그러니까 삼성전자, 기아, 현대차. 그런데 기아도 7.2% 하락, 현대차도 7.6% 하락이에요. 삼성전자, 기아, 현대차는 외국인 순매도 1위부터 3위 종목이에요. 근데 그것을 외국인이 던진 물량, 개인이 그대로 받으면서 그 손실 또한 그대로 또 안았어요.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중에 특히 완전히 일부의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서 살아남고 정말 외국인이나 기관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겠죠. 로또, 당첨된 사람 왜 없어요? 분명히 있죠. 근데 그런 사람 이 억대에 당첨되는 로또 당첨되는 사람을 생각을 하고 같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아주 극히 일부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을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이 국내 주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사고 팔고 해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2018년도에는 국내 투자자들 해외 주식 투자 규모가 약 13조 6천억. 그리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20조, 13조 6천억에서 20조.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65조. 점점 늘어나죠? 몇 배로 늘어났어요. 지금은 100조가 넘어갑니다. 지난해 105조, 106조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올해는 1000억 달러가 넘어갔어요. 130조가 넘어갔죠. 인공지능 열풍과 함께 주도주가 있는 미국 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증가는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는 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주식도 사고 해외 주식도 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그때부터입니다. 또 작년에는 한국 시장에서 약 6조 원 정도 매도를 했어요. 국내 시장. 근데 올해는 벌써 11조 6천억 원어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왜요? 수익률 때문에.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수익률 때문인데. 또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접근성이 점점 좋아졌어요. 개선됐습니다. 과거에는 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했어요. 또 미국 시장의 수익률이 국내보다 월등히 높다는 인식이 점점 확대됐기 때문입니다.